아나운서입니다. 올 11월 5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박빙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주목했는데요. 토론 전부터 월가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기도 했죠. 자,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끝난 첫 TV 토론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좀 살펴보고요. 대선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ET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토론 지켜보셨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이제 밤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밤에 이제 미국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평론가분들의 말씀을 좀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니까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된다라면 예, 서로 그 토론할 때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TV 토론이 지나고 한두 시간여 이후부터는 나스닥 선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변동폭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자,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우리가 민주당에서 주자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해리스 부통령을 주자로 내세워서 싸워볼 만하다. 이런 인식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TV 토론에서 우리가 7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의 TV 토론 이후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이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갑작스럽게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통을 물려받았죠. 바통을 물려받았죠. 근데 이제 뭐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히 노련미가 있었을 거고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여기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것이냐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비교 오입니다. 물론 누가 잘했냐라고에 대한 어떤 판단보다는 어쨌든 선거 결과라는 것은 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공화당을 찍을 것이냐 둘 중에 한 사람 찍어야 된다라면 과거에는 야 이거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찍어야 된다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을 해리스 부통령이 어쨌든 나름대로 입장을 확실히 보였다.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리가 이 TV 토론이라는 것이 그 아젠다를 놓고 깊게 토론하기보다는 90분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100분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깊게는 못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짧게 끊어쳐야 되는 데 있어서 서로 이슈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첨예하게 서로 양쪽 지지자들이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차분하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르크스 주의자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가 잘 받아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좀 대등한 분위기에서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나스닥 선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좀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지금 해리스가 그러니까 토론이 끝나고 나서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조금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게 그게 나스닥 선물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그 동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쏠림 현상이 있었죠.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남으로써 민주당에서도 그때 해리스 부통령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대선에서 이긴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상하의원 선거에서 하원을 내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더 컸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길 걸로 봤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대등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는 대등한 관계다. 그러면 한쪽의 쏠림 현상을 경계하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내용 저는 처음부터는 못 봤어요. 중간부터 봤는데요. 시간상. 근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보면 가장 그 쟁점이 됐던 부분이 어떤 거였죠? 일단 양쪽 지지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문제시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지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것들은 그들은 인권 소수자 뭐 이런 부분들인데 낙태 문제가 있거든요. 낙태 법안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주에 이제 위임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좀 논쟁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한 얘기를 하니까 사회자가 좀 정정을 해주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있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그 로데 웨이드인가요? 예, 그 판결을 폐기한 게 트럼프의 잘못이라고 책임이라고 못 바꾸면서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면 낙태권 보호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불이 붙은 불이 거죠. 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주자들이 하는 것이 대립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언사, 감정적이라기보다는 계산된 자극적인 언사겠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낙태법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부딪혔고 네. 그렇다고 그런 거 이제 맞받아치는 것은 결국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경 봉쇄 얘기. 이런 이민자들 얘기. 네. 지금 현재 미국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민자들 때문이다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네. 부분들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컸던 것들은 이런 거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현직 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를 현재 이끌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어떤 권한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해리스 후보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아무래도 침체기에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상대적인 얘기. 현재보다는. 현재보다는 이제 미래에 우리 이렇게 나가자라는 얘기. 맞아요. 거기에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만 동안 뭐 했냐. 이제 와서 미래는 뭐냐라는 구서 추궁하는 맞받아치면서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념적인 그러니까 가장 서로 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갖고 있었던 아젠다를 건드리고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역시 귀결되는 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트럼프가 추격하고 있습니다만 해리스가 잘 넘어가는 분위기. 어쨌든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쟁점이 미리 이제 토론회에 나올 쟁점이었다고 다 시장에서 예측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우리나라 산업과 좀 기업이 주요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번 미국 대선 부분을 보면 네. 서로 공통된 공통분모도 있지만 서로 간에 너무 첨예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네.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네.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이제 그 과실을 이제 얻어야 될 시점에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이든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에 대해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누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전제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친환경 정책들을 바꾸겠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뭐 이제 후보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표심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현재 지금 면에서요? 미국의 네. 선거 구조는 50개 주 중에서 네. 7개 주에 따라서 형태가 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합주요. 네. 미국도 아무래도 지역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륙은 대부분 공화당 지지자들이고요. 네. 양쪽 동서 양쪽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딱 접점에 7개 주가 있습니다. 아. 7개 주에서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지금 7개 중에 우리가 이제 디트로이트라든지 네. 이런 뭐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결국 선거라는 게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건 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워진 거다라고 어떤 표심을 자극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하의원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다 바꾸는 건 아닌데 몇 명씩 바꿉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려면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장악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의회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 이 법을 바꾸기는 그럼 쉽지 않을 수 인플레이션 있다. 감축법 IRA하고 반도체 지원법 칩스액 같은 것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럴 수 말씀이세요. 있죠. 이건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만약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네. 미국은 정치공학적으로 내주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 되면 IRA 법이 폐지돼 이런 식의 논리는 조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논리다. 이렇게 어쨌거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장려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뭐 생산 보조금도 주고 연구개발 지원금까지 해서 많은 그 돈을 지원하는 게 주된 골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8조, SK하이닉스도 6,200억 원의 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예정 아닙니까? 근데 그 반도체법이라든지 네. 지금 어저께 통과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네, 네. 서로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고 네. 중요한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신재생을 쓰느냐 아니면 화석 연료를 여전히 쓰느냐 네. 이 부분에 따른 우리의 이제 그 관심이 좀 쏠려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신재생이라든지 이건 미국 내 얘기고요. 네. 반도체법이라든지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 미국 안보와 직결된 부분들이거든요. 아, 네. 근데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안보에 관련한 여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렇겠죠.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토론 전에는 이번 토론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 방금 전에 이제 뉴스를 봤더니 토론 끝나고 나서는 토론 한 번 더 하자고 해리스 측에서 지금 그 트위터에 올린 것 같더라고요. X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뭐 생각해 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선거 참모들은 잠 못 잘 겁니다. 이제 네. 분석해가지고 이제 할 텐데 이게 이제 TV 토론이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7월달 TV 토론 때문에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토론의 영향력이 중요하고. 컸던 거죠. 네. 그래서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네 번의 역사를 잠깐 얘기하면 60년 케네디 닉슨 때 네. 케네디가 이제 젊은 이미지로 당선이 됐었고 80년 레이건 카터 때 또 네. 레이건이 또 어떤 활성화된 이미지를 줬고 2000년 부시와 고가 붙었을 때 네, 부시의 부시가. 소탈한 면이 네. 이런 분이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16년도에 트럼프하고 클린턴이 붙었을 때 클린턴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트럼프의 파격적인 스타일이 백인들 표를 몰면서 선거제를 바꿨기 때문에 네. 이 TV 토론이 꼭 누가 정말 착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이미지도 필요하지만 대중들의 이미지를 확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선이든 뭐 이제 뭐 총선이든 이런 TV 토론 보지 않습니까? 예, 보면 반드시 토론을 잘했다고 그 사람이 당선되는 그렇죠. 아주 정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저는 그 트위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해리스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네. 이거 해볼 만한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를 이용해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해리스가 좀 잘했다라고 자체 판단한 거 아니야? 네. 그럼 해리스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또 여러모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정치공학이라는 게 단순하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와 달리 이제 미국 대선은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미국 대선 일정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경합주라고 앞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경합주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50개 주가 투표를 하는데 네. 이쪽은 간접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인단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10명 중에 6대 4가 나왔다. 그러면 이 4도 6을 찍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 선거인단을 뽑는 게 대선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11월 5일 날 네. 이제 투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정리가 되죠. 그러고 나서 12월 10일 날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이제 뽑는 선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월 20일 날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총 50개 주에서 538명의 선거인단을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네. 이 중에서 270명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이제 관건이죠. 근데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미국 내륙 지방에는 공화당표가 좀 많고 네. 그다음에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민주당표가 많은데 경합 7개 주에 따라서 그동안에 승패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요 위치를 보게 된다라면 동부의 위 펜실베니아. 아래 네. 그다음에 서부의 2개인데 네. 애리조나, 조지아, 네.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 이렇게 7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 가져가는데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이번 토론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필라델피아에서 했죠. 네, 여긴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안에 있죠. 네. 여기에 선거인단 수가 앞서 언급드렸던 538명 중에 네. 19명입니다. 아. 19명이고 이게 공교롭게도 16년에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가져갔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에는 바이든이 가져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장소도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여기서 열렸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네. 이제 이제까지 그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이 좀 반응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예. 출렁이기도 했고 그 해리스 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해리스 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분 거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을 가장 먼저 두 사람이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중앙은행 독립성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엔 추석 연휴라서 금융시장이 쉬지만 네. 목요일날 미국의 금리 결정이 내리거든요. 19일이죠. 네, 19일날 내리는데 네. 과거 금리 인하기에는 여당이 이겼고요. 네. 항상 그랬습니다. 금리 인하기. 금리가 동결되거나 올라갈 때는 여당. 야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은 누구죠?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옐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금리를 좀 세게 내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결정을 내가 하겠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네, 뭐 그 그렇게까지 이제 했었죠.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해리스 쪽에서는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트럼프 쪽에서는 페드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 보면 가격 통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지금 현재 우리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익을 좀 세게 갖는다. 미국 입장에서는 식음료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우리 표현하죠. 이게 무려 올해만 13%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 올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 소득세에 대한 증세를 해리스는 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세 공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들이지만 트럼프는 확실히 우리가 소득세라든지 이제 감세 혜택을 이제 연장하겠다고, 특히 법인세로 가면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네. 법인세는 그 원래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재임 기간에도 15%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법인세가 30%였고요. 네. 그래서 여야 합의로 21%로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되면 15% 다시 내리겠다라는 거고, 지금 해리스는 21%에서 오히려 28% 올려야 된다. 이런 거기서 아주 부분들이 큰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법인세를 많이 걷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연구된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든 30%에서 21%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줄어든 만큼 기업의 이익이 커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주가들이 올라간 거죠. 네.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또 반론은 뭐냐면 기업의 이익이 네. 어디로 갔느냐라고 네. 본다라면 결국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퍼지지는 않았다. 기업 내에 머물렀다. 네. 그래서 이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또 반론도 있는 거고요. 그럴 바에는 해리스 입장에서는 세금 걷어서 네. 분배하자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 논쟁은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있는 마찬가지인 거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제 관세까지만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네.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해리스는 현재 지금 바이든의 정책을 유지를 하고 관세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이익을 하겠다라는 거고, 트럼프는 이제 좀 과격하죠. 현재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60%. 그다음에 현재 지금 평균 관세가 다른 나라는 3%인데 네. 이거를 10에서 20%까지 올리겠다라는 부분들로서 현재 대척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제 뭐 각 후보들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CEO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유형 무형의 이익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뭐 당장 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토론 직후에 또 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 문제, 네. 성소수자 문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리스 쪽, 그다음에 민주당 쪽을 지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또 나온 것들이 일부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또 해리스 지지가 나왔어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과거 이제 네. 트럼프하고 대척점에 있다가 트럼프 쪽에 이제 확 붙었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요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도를 좀 넘은 거 아니야? 지지 정도는 좋은데 이렇게 푹 빠지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근데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그 반사 이익을 보고 피해를 보고 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여러모리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주식 인구가. 네. 그런데 선거 전에 이제 미국 대선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해리스 소위 이제 관련주라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캐리,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IRA 관련주들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등의 일부 분석가들은 해리스의 이제 당선을 점치는 네. 얘기들이 나오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 그건 좀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해볼만 하다라는 것에서
하면 좀 그동안 잊혀졌던 거니까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부분 말씀하시는 전기차 부분이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수혜주 피해주 여러분들 뭐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 0.1초 만에 나오지만 이거를 지금부터 장기 투자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선거 결과를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네. 굉장히 나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지금은 단기적 관점으로 보셔야지 한쪽으로 본다라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좀 베팅의 영역이겠죠. 선거 관련주가 그럼 그렇죠. 어떤 거예요? 선거 관련주라고 본다라면 일단 지금 해리스 관련주들은 신재생 관련주, 네. 바이오 관련주, 네. 그다음 뭐 이런 쪽들이 해리스 관련주라고 보면 네. 트럼프 관련주들은 이제 전통적인 화석연료 관련주, 네. 석유주, 자동차주, 그다음에 대중국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해리스 관련주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주라고 한다면 과거 자신이 좋아했던 그 기업체들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피해를 봤다는 거니까 네. 상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선이 있는 해에 9월과 10월에 미국 증시는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서 주가 부진을 겪었지만 대선이 끝난 11월부터는 결과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다음해 5월까지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인 바 있다라고 비즈니스 포스트가 이제 그 보도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네. 그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네. 지금 더군다나 뭐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한 명이 어쨌든 결정이 나겠죠. 결정이 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 가장 만약에 내가 큰 자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 글로벌 펀드 매니저다라고 본다면 섣불리 대응하기 어렵겠죠. 네. 일단 조금 지켜보고 나서 어느 한쪽에 지금은 우리가 앞서 이제 경합 7개 주도 8월 말에 조사한 거와 이번 달 초에 조사한 게 또 다릅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간에 하다가 지금은 좀 해리스가 약간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보면 이게 또 이달 말이면 또 이 TV 토론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네. 9월, 10월 달에는 일단 네. 좀 지켜보자라는 건데.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무조건 쉬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래 쉴 수도 없는 게 이미 들어가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논외로 치고요. 네. 그렇다면 내가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냐고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던 해리스 대통령이 되던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던 상관없이 지금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뭐냐면 걸까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고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어떤 누구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대세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대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생물보안법을 했는데 지금 네. 이제 그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된 거거든요. 이건 공화당이 통과시켜 준 거예요. 네. 그런데 상원 당연히 되겠죠. 네. 그렇다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미국 안보화에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게 된다는 건 인프라 투자. 네. 인프라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돼서 바이든 때 본격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혜주 피해주 찾기보다는 네. 누가 되든지 상관없는 상관없는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프라 주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인프라라고 거죠? 한다면 오늘 올라간 전력기기라든지 네. 아니면 건설 장비라든지 이런 네. 것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